예제 3번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을 한번 같이 풀어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가 y 2개 미분 마이너스 y는 제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y를 그러니까 PQ가 해석적이면 우리가 y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am의 x의 m승으로 해를 놓을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 am이 얼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그게 이제 거듭제곱 해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y를 요 식에다가 y를 대입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 다시는 뭐예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뭐예요? m의 a의 m의 x의 m 마이너스 1이고 y의 2개 미분은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m의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뭐예요? a의 m의 x의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가 m0는 여기가 m0가 되면 이 항이 전체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m0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y의 1개 미분은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m의 a, m의 x의 m-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의 2개 미분은 서메이션 m은 2부터 얘가 1, 제로도 0이고 1 넣으면은 1 마이너스 1은 제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2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m의 m-1의 am의 x의 m-2승으로 이렇게 y 그 다음에 y 다시 y2 다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얘를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y 2개 미분 마이너스 y의 1개 미분은 얘는 뭐예요? 서메이션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m의 m 마이너스 1의 a m의 x의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am의 x의 m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방정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얘를 여기는 m2고 m은 2고 여기는 m은 제로니까 요거를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쵸? m2를 m을 2라고 표현을 해주면 얘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얘는 서메이션 요거는 그대로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m 곱하기 m-1의 am의 x의 m-2의 얘를 m 대신에 m-2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그러면은 m은 m 대신에 m-2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여기서 m-2를 제로부터 놓으면 m은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m에다가 m-2라고 다 대입을 해주면 똑같은 식, 그렇죠? 그래서 얘를 m을 2라고 놓으면 무한대까지 얘는 a의 m-2 x의
m 마이너스 2 이렇게 놔두면은 m0부터 위식이나 아래식이나 동일한 식이 되는 거예요.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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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 변형을 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서메이션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를 묶고 x의 n-2승으로 그 공통항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얘는 서메이션 m은 2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m의 m-1에 am의 마이너스 am-2에 x의 m-2 이게 제로가 되는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항등식이 성립하려면 이게 제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x의 n-2가 제로가 되면 안 되고 가로가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m의 m-1에 am의 a의 m-2가 제로가 돼야 된다. 요 항등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am을 여기서 am을 쓰게 되면 얘는 a의 m-2 나누기 m의 m-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m. 그쵸? 근데 여기서 m은 얼마 이상이에요? m은 2 이상이죠. 그쵸?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점화식으로 m은 2, m은 3 이걸 대입을 해서 점화식으로 이렇게 그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거를 한번 같이 써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음, 얘를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m은 2 이상. 그래서 m이 2일 때 a의 어, 2 k는 얘는 어떻게 돼요? m2는 얘는 어떻게 써요?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a의 제로. 그쵸? 얘는 2, 1가 2분의 a 제로 이렇게 되겠죠. 또 m이 3일 때는 a의 3은 얼마야? 얘는 3이면은 a의 1에 a1 나누기 3 곱하기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m이 4일 때는 a의 4는 어떻게 돼요? 얘는 a의 3, 4니까 2, 3, 4니까 a의 2가 되겠죠. 요거는 얼마예요? 4니까 4에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쵸? 근데 A2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A2는, A2는, 4, 4, 3분의 1에 2분의 A의 제로.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4 팩토리얼 분의 A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M에 M이 5일 때는
m이 5일 때는 a5는 얼마요? 얘는 a의 3, 5-2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얼마? 5의 4 이렇게 되겠죠. A3가 뭐예요? 여기서 A3는 요거잖아요. 그쵸? 그걸 다시 쓰면 얘는 얼마? 5, 4 분의 1에 A3가 3, 2, A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쓰면 얘는 얼마예요? 5 팩토리얼분의 A1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얘를 점체를 안 구해봐도 이거는 이제 어떤 계열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 2, 4, 6 요거는 짝수 계열이고 3, 5, 7은 홀수 계열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를 어, 여기서 m이 2부터 시작이 됐지만 요 표현은 m으로 표현하지 않고 k를 차용해 가지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k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로 정의를 하게 되고 짝수항을 쓰게 되면 짝수항 얘를 쓰게 되면 a의 2k를 쓸 수가 있죠. 그쵸? 얘는 2k 팩토리얼 분의 a0 요 계열로 묶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홀수항은 a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얼마? a의 원으로 원 계열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y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m x의 m 요 가정한 식에다가 요 am 대신에 요 짝수항 홀수항을 대입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얘가 y는 서메이션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 k의 x의 k라고 쓸 수가 있고 얘를 홀수 짝수로 나누면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k 짝수 x의 2k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 거죠. 홀수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a의 2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홀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짝수, 홀수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여기서 구했잖아요. A의 2K 플러스 1 요거를 구했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주면 서메이션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뭐예요? A0 요거에 2K 팩토리얼 분의 2K 팩토리얼 분의 x의 2k 플러스 서메이션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뭐예요? 계열이죠. a의 1에 뭐예요? 2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 요거를 급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A0, A0에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짝수 4 팩토리얼 분의 x의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A1에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맥로린 급수전개에 의해서 얘는 익스포넨셜 x 얘는 익스포넨셜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맥로린 급수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지금 k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k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m으로 가는 거랑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를 뭐 우리가 y는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0에 2m 팩토리얼 분의 x의 2m 플러스 서메이션 m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1의 2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m 플러스 1 이렇게 쓰나 같은 식이에요. 그쵸? 제로부터 무한대 동일하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를 이렇게 어, 이게 지금 화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찬가지 수식이 된다. 그쵸?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방법으로 해를 구해주면은 되겠다. 그쵸? 근데 요 식은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얘는 뭐로 풀 수가 있어요?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 특성근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그 방정식을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주어진 방정식을 dx 자승분의 d 자승 y의 마이너스 y는 제로니까 얘는 람다 자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플러스 1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 특성근은 람다 1은 1, 람다 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해는 y는 a1의 익스포넨셜의 x 플러스 a2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구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식이나 이렇게 거듭제곱 방법으로 해를 구한 거나 동일하게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 A0, 뭐 A1은 상수니까 해를 해가 같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 결과는 거듭제곱 해법이나 그 일반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 해법이나 뭐 해가 동일하다는 걸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게 점핑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 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점화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그 예제 그 거듭제곱 미분 방정식 해법을 살펴봤고 다음은 6.2절에 그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에
수업 자료를 하나 올려 줬는데 확인을 했나요?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예, 그래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내내 비슷한데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글씨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별도 자료를 좀 올렸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어, 좀 수업을 이렇게 보조 자료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좀 기존에 봤던 미분 방정식 형태하고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이런 식으로 1-x 자승의 y의 2개 미분 마이너스 2xy의 1개 미분 플러스 n의 n 플러스 1의 y는 제로다. 여기서 n은 양의 실수를 의미를 해요. 어, 그래서 양의 실수는 어, 우리가 그 홀수, 짝수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그러니까 양의 수를 의미를 하고 그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렇게 어, 그런 의미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게 된다. 그거를 정리한 게 르장드르의 미분 방정식 해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 해법은 어, 뒤에 그 르장드르 다항식하고 연결이 돼요. 그 해법이. 그래서 쭉 한 번에 여러분들이 그 줄거리를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어,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거듭제곱 해법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y의 2개 미분의 p의 x의 y의 1개 미분의 플러스 q의 x의 y는 제로다. 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p하고 q가 해석적이면 이게 지금 굉장히 화면이 딜레이가 되는데 음, 거듭제곱 미분 방정식에서 PQ가 해석적이고 수렴 반경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를 정의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X가 뭐 제로다. 그럼 이제 맥로린 급수전개에 의해서 해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은 보게 되면 얘를 거듭제곱 미분방정 해법으로 바꾸려면 얘를 어떻게 그 요 표준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에서 1-x 자승으로 양변을 다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변을 나누면은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y의 2개 미분 마이너스 1-x 자승분의 2x 그냥 나눠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y 다시 1개미분 플러스 1-x 자승분의 n의 n 플러스 1의 y는 제로다.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요게 요 p가 얘가 p하고 얘가 q잖아요. 그쵸? 요게 p고 요게 q잖아요.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그쵸? 이게 지금 화면이 굉장히 그 딜레이가 심해가지고 설명이 굉장히 어렵네. 한서를 해가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죠. 그쵸? 근데 지금 화면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전달이 안 돼서 좀 아무튼 그러니까 요 수업 자료를 참고해서 이렇게 내가 가급적 판서를 안 하고 설명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좀 가급적 그거를 좀 이렇게 그 어디를 설명하는지 좀 잘 이렇게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그 르장들의 미분 방정식을 어, 1-x 자승으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요 식이 되잖아요. 그쵸? 요 식이 되고 그 식은 어, 요게 거듭제곱 해법으로 요거를 이제 해를 가정을 하려면 P나 Q가 해석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렴 반경을 가져야 된다. 그쵸?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기 때문에 요게 어, 해석적인지 또 수렴 반경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먼저 하고 어, 여러분들한테 그 해를 적용하는 거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위 방정식이 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 이런 거듭제곱 해법에도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 표준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P하고 Q가 즉 요 1-x 자승분의 2x하고 P하고 1-x 자승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게 Q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PQ가 해석적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해석적이란 얘기는 그 PQ가 X의 함수고 그 다음에 해석적이고 수렴 반경을 가지게 되면 거듭제곱 형태로 해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거듭제곱 형태는 뭐예요? 맥로린 급수 전개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맥로린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Q가 해석적인지를 그러니까 먼저 보이게 되면 P가 해석적인지를 보이면 Q도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P가 해석적인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얘가 P가 해석적이라고 하면 PX는 우리가 맥로린 급수전개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0, A1, A2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A0, A1, A2를 구하는 방법은 PX를 제로를 PX에다가 제로를 대입해 주면 A0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A1을 구하는 방법은 PX를 1개 미분해서 X에다 제로를 대입해 주면 A1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2를 구하려면은 PX를 두 번 미분해서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해주면 A2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게 맥로린 급수전개 방법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해봤더니 얘가 X가 제로일 때 PX 제로는 A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제로일 때 1개 미분해서 제로를 대입해주고 쭉 계산을 해봤더니 A, A1은 A1은 그 계산해 봤더니 A1은 1-x 자승의 전체 자승분의 R1의 x가 되더라. 그쵸?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 값을 그래서 R1의 이렇게 A1은 결국은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제로를 대입했더니 그렇게 해놓고 제로를 대입했더니 R1의 제로가 되더라. 그쵸?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R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R1으로 놓은 거예요. 얘를 R1으로 놓은 거. 그거를 다시 쓰면 복잡하니까 그냥 R1으로 이렇게 놓은 거다.
그래서 어, P 다시 제로를 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음, P 다시 제로는 A1이 되고 A1은 R1에 제로를 대입한 거나 마찬가지 식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 뭐 여기에 2개 미분의 제로 또 3개 미분의 제로 n개 미분의 제로를 대입했더니 이게 R2, R3, Rn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맥로린 급수전개로 그 급수전개가 가능하다.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px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qx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적인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 반경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은 리미트 m을 무한대로 갔을 때 am분의 a의 m 플러스 1분의 1 한 게 수렴 반경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뭐 수렴 반경 제로분의 m이 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m이 제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m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게 극한을 취해주면 그러니까 am분의 am 플러스 1 극한을 취해주면 m이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숫자를 대입을 해서 a가 만약에 뭐 2다 그러면은 그,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극한을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 음, 그래서 그 m 플러스 만약에 여기다가 m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m 플러스 1분의 m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 마찬가지로 3, 그러니까 2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팩토리얼은 얘는 3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은 얘는 6분의 2잖아요. 그쵸? 얘는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요런 원리에 의해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게 제로가 되고 제로분의 1은 어, 무한대, 그러니까 수렴 반경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어, 공간 전체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 수렴 반경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 형태, 그러니까 맥로린 급수전개 형태로 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해를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를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르장드르 방정식 르장드르 그 방정식은 이렇게 정의가 되면 얘는 해석적이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 형태로 해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듭 제곱 형태로 해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하고 그 전제 하에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해 주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어, 요 식에다가, K 요거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복잡하니까 K로 이렇게 묶어줘요. 이거를 K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y의 2개 미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자승분의 2x y의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x 자승의 k의 y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은 우리가 요 거듭제곱 형태의 해로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px, qx가 해석적이고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을 갖고 그러니까 무한대 공간의 수렴 반경을 갖고 그 해가 이제 무한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해를 놓을 수가 있게 돼요. 거듭제곱 형태로 어, 해를 놓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1개 미분, 2개 미분에서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거듭제곱 해법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요 식에다가 요거를 원식에 요게 지금 원식이잖아요. 그럼 요 원식에다가 어 원식에다가 y 다시 y 다시 y2 다시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전개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요 식이 요 식이 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식에다가 요 y 전개된 값 요거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동류항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항도 있고 x의 1차항도 있고 x의 2차항도 있고 x의 3차 그러니까 x의 3차항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요게 전부 지금 그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3차 항이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무한대까지 무한대 차수 항까지 이렇게 무한급수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상수항 요거를 상수항은 뭐예요? y의 2의 상수항이 있겠죠. y의 예 곱하기 요게 어, 요 y의 2를 하게 되면 요게 상수가 되잖아요. 여기가 상수가 되잖아요. y2의 상수항이.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x 자승 곱하기 y의 2개 미분. 여기는 상수항이 없어요. 그렇죠. 다 x 자승을 곱해주니까 상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 EXY 다시도 상수항이 없어지. 그렇죠. 그 다음에 KY 항은 요 KY는 K 곱하기 Y인데 Y에는 뭐가 있어요? 상수가 A0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K 곱하기 A0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류항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열을 우리가 S의 제로라고 책에도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어, S의 제로라고 놓고 요거를 S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X의 1차. 그쵸? 그쵸? 그거를 묶어 봤더니 S2, S3 뭐 이렇게 해서 S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한대 항까지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S0에서 이제 왜 이렇게 묶어 놓느냐 하면
그 해가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 그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의 1차항은 x의 1차항끼리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A0, A2, 뭐 A1, A3 이렇게 개수를 개수 방정식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 개수 방정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항등식이 그 상수항은 써봤더니 2a 플러스 k의 a0는 얘는 뭐예요? k는 아까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제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요 S1은 그러니까 요식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얘는 요 항등식 이 표에서 요걸 전부 합친 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요게 합친 게 제로가, 여기가 합친 게 제로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되도록 어, 구해봤더니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쵸? K를 이제 다 풀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S1, S2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일반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S의 2 이상에서 S가 2 이상에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어, S에다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대입을 해주면 S2는 이렇게 되겠죠. A3는 이렇게 되겠죠. A4는 이렇게 되겠죠.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쵸? 어, 그래서 요 개수를 구한 거를 y는 요 수식에다가 A0, A1은 여기서 구했고 A0 또 A1은 여기서 구했고 그 다음에 A2부터 A 무한대까지는 여기서 요 식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전체를 정리한 게 요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식이. 그쵸? A0, A1 요 식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A0의 홀수항 또 A1의 짝수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어, A 짝수항을 Y1, 홀수항을 Y2다. 그러면은 A0의 Y1, X 플러스 A1의 Y2의 X 이렇게 우리가 해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쵸? 근데 이 르장드르 방정식은 이게 무한급수가 양쪽 항이 다 기저가 무한급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한급수를 갖는다라는 게 특징이다. 왜 그러냐 하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그 기저가 요게 이제 짝수항이고 요게 이제 홀수항인데 그게 그 짝수항인지 홀수항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요게 짝수항, 요게 홀수항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짝수항, 홀수항. 근데 기저 y1, y2가 거듭 제곱 형태로 무한급수를 동시에 다 갖는 게 아니라 한쪽은 짝수항일 때는 한쪽은 짝수항만 갖게 되고 홀수면은 홀수항만 갖게 되고
짝수항은 무한급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한쪽이 무한급수면 한쪽은 유한급수, 여기가 무한급수면 여기는 유한급수, 이렇게 그 형태로 해가 정의가 되는 게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다. 좀 복잡하죠. 아무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거를 정리를 한 게 그 르장드르 다항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 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저를 구했더니 이렇게 홀수 부분 이렇게 구했죠. 그렇죠? y1이 짝수의 기저, y2가 홀수의 기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 해가 그 급수해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돼요. 얘가 짝수면 y1 짝수항이 유한급수, 그 다음에 y2 기저는 무한급수 다항식을 갖게 됩니다. n이 홀수인 경우에는 y1은 무한급수, 짝수항은 무한급수를 갖고 홀수 기저는 유한급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됐죠? 아무튼 요 기저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입해가지고 동료항끼리 묶어가지고 A0부터 A 무한대까지 찾은 게 y1 짝수는 y1으로 홀수는 y2로 묶어 놓은 게 y1 기저, y2 기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짝수인지 n이 짝수인지 n이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 해의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유한급수, 무한급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그걸 정의한 게 이 르장드르 다항식인 거예요. 그래서 르장드르 다항식은 우리가 르장드르 그 다항식은 우리가 이제 PNX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PNX가 1이다, P가 N이 1이다, 그러면은 N이 1이면은, 그러니까, 어, N이 여기서 1이면 홀수잖아요. 그렇죠? N이 1이면 홀수잖아요. 그러면은 홀수항이 유한항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유한항이. 그럼 홀수 기저가 요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x가 y2는 x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n이 1일 때는 홀수인 거죠. 만약에 n이 제로다, 그러면 p0의 x는 첫 번째 기전 제로니까 짝수인 거죠. 짝수면은 여기에 2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예, 그 의미를 하게 되는데, P0X가 P0X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첫 번째 항은 얘는 첫 번째 P0X는 1이잖아요. 1.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K를 곱해줘요. 그러면 K를 곱해서 K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K는 한 값에다가 K를 곱해서 1이 되도록 K를 결정해줘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예요? K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K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P0 첫 번째 그 P0X는 1이었는데 첫 번째 항이 1이었잖아요.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 곱하기 K인데 K가 구한 게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르장드르 다항식의 첫 번째 P0X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X잖아요.
그러면은 P에 1에 X인데 첫 번째 항이 뭐예요? X였잖아요. 그럼 X 곱하기 K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도록 K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K가 요게 1이 되기 위한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K가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주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고 P1에 여기다 2를 대입해주고 아까 2일 때는 X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얘는 X가 있을 때는 얘는 2를 대입해줘요. P1에 X가 1일 때 X 곱하기 K인데 X가 1이니까 1 곱하기 K는 1이 되도록 K를 결정해주면 여기서 K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1의 X는 X 곱하기 K가 얘는 X 곱하기 1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P1X가 X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P2X를 구하면 여기서 P2X를 구하면 P2는 뭐예요? 짝수잖아요. 그러면 짝수면은 뭐예요? 요거까지 요게 두 번째 항까지 이제 유한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x 자승 곱하기 k가 1이 되도록 k 값을 결정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P2에 이렇게 되죠. 1-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이 지금 2니까 여기가. 그쵸? 그러면은 요 곱하기 k. 그래서 1 마이너스 요거는 계산해 봤더니 3이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k가 1이 되도록 k를 결정해 주니까 k는 얼마예요? 여기서 k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식에다가 여기에 3 마이너스 3x 자승 요거는 아까는 뭐예요?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x의 자승이었는데 n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3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호를 마이너스 앞부분의 거를 들여 놓으니까 2분의 1에 3의 x자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다항, 그러니까 유한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P2가. 그쵸? 그런 식으로 P3 구할 수 있고, P4 구할 수 있고, P5 구할 수 있고, P 무한대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n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를 이제 홀수면은 요 P1 그러니까 Y2 대신에 이제 P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 지금 그 예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의 해법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 요런 예가 있어요. n은 얘가 얼마예요? n은 1이잖아요. 1 곱하기 1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2y가 된 거잖아요. n에 n 플러스 1이 여기서 n이 1이 돼야지 이게 2가 되잖아요. 그쵸? 어, 그런 경우에 이제 n이 1이 되는 거죠. n이 1이면은 홀수잖아요. 그럼 홀수면은 어, x가 유한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P1x는 유한항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P1x는 뭐예요? 이거 지금 오타가 있네.
C1X는 X인데 이걸 1로 써놨네. 그래서 오타가 있다. 여기가 P1X는 X잖아요. 그쵸? X로서 유한항이 결정이 되고 일반에는 이렇게 그래서 홀수 Y2가 홀수니까 Y2 대신에 P1X를 써주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P1X가 X잖아요. 그쵸? 그래서 X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A0에 Y1 플러스 A1에 X. 그러니까 유한, Y1은 이제 무한 급수인 거죠. 그쵸? 짝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한급수. 그 다음에 Y2 대신에 홀수항 n이 1인 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써봤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해를 구했더니. 그쵸? 그래서 그거를 무한급수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지금 짝수항을 상수 A0하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 첫, 첫 번째 N1이니까 첫 번째 항만 표현한 거죠. 그쵸? 그것만 더해 준 거죠.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의 해법.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제곱 해법하고 조금 또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르장드르 미분방정식의 다항식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쭉 설명을 해 왔는데 뭐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를 구하는 방법을 왜 그렇게 그 해가 전제돼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풀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런 해법도 있구나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다음 일은 그 뭐예요? 그 프로베니우스 미분 방정식 해법이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